이번 시간에는 12장 1절 벡터 함수와 공간 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에 실가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즉, 실수 전체의 집합 R의 부분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 R의 부분 집합으로 가는 그런 함수, 일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함수 값이 어떤 벡터가 되는 그런 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함수 값이 벡터가 되는 함수, 그 함수를 R이라고 보통 쓰겠습니다. 그럴 때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3차원 벡터 공간 R3로 가는 그런 함수를 벡터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3차원 공간 안에서 생각을 할 거니까 2차원 공간에 있어도 돼요. 2차원 공간도 R3의 부분 집합이 되니까 R에서 R2로 가는, 즉 평면에 있는 벡터를 함수값으로 갖는 그런 벡터도 그런 함수도 벡터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벡터 함수 R이 주어졌을 때 그 R의 이미지, 상이 있겠죠? 그 상을 공간 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R2에 상이 있었다면 평면 곡선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실수 T를 3차원 벡터 RT에다가 대응시켜주는 함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RT는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니까 좌표 3개를 가지고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RT라는 이 벡터는 X성분을 FT, Y성분을 GT, Z성분을 HT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성분이 되는 FT, GT, HT라는 이 세 개의 함수는 R에서 R로 가는 함수죠. 우리가 1학기 때 수학적 사고에서 많이 다루었던 일변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들은 일변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것을 벡터 함수 RT의 성분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성분 함수 또는 좌표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RT의 X성분을 FT, RT의 Y성분은 GT, RT의 Z성분은 H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연습을 해볼게요. 예제 1번 볼까요? RT가 그 좌표가 T3승 콤마 로그 3-T 콤마 루트 T 이렇게 주어졌다. 당연히 좌표 3개를 가지고 표현된 벡터를 가지고 표현된 함수니까 벡터가 값이 되는 함수, 벡터 함수죠. 그렇다면 그 상, 이미지는 공간에 있는 어떤 곡선일 거고요. 그렇죠? 이 함수의 성분 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성분 함수는 X성분이 되는 함수, Y성분이 되는 함수, Z성분이 되는 함수. 그렇죠? X성분이 되는 함수를 FT라고 썼다면 이건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편의상 그냥 X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함수의 규칙은 T3승이죠. 마찬가지 Y성분이 되는 그 함수를 GT라고 썼다면 Y성분은 로그 3-t가 되겠죠. Z성분을 HT라고 썼다면 Z성분은 루트 T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분 함수를 X성분, 이렇게 Y성분, Z성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FT, GT, HT 구분이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X성분은 XT로, Y성분은 YT로, Z성분은 ZT로 이렇게 많이 써줍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니까 R이란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 어떤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죠. 거기에서 3차원 공간 R3, 이리로 가는 어떤 함수예요. 이렇게 여기 R3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T라는 값을
r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점을 rt라고 쓴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옮기면 이 공간에 있는 이런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rt라는 것은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니까 이렇게 좌표로 ft, gt, ht 이렇게 줄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곡선은 이제 뒤에 가서는 곡선의 방향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곡선의 방향을 이렇게 주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매개 변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약속입니다. 곡선의 방향이 필요할 때는 그 방향을 약속하셔야 되는데 곡선의 방향은 매개 변수 t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예,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예, 해서 t가 증가하는 방향은 양의 방향, 예, 반대 방향은 음의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벡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자, 그 벡터 함수를 rt라고 하고 성분 함수를 각각 ft, gt, ht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럴 때, 예, 이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면 rt의 극한도 이 성분 함수의 각각의 극한, 그것을 성분으로 갖는 그런 벡터로 정의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rt라는 이 벡터 함수에 대해서 리미트 t가 a로 갈 때 rt, 예, 이것은 어떤 벡터입니다. 벡터 함수의 극한은 벡터다. 근데 어떤 벡터냐? 각각의 성분, 그 성분의 극한을 성분으로 갖는 벡터예요. ft, x 성분이죠. x 성분의 극한을 x 성분으로 갖고 y 성분의 극한을 y 성분으로 갖고 z 성분의 극한을 z 성분으로 갖는 벡터예요. 그래서 리미트 t가 a로 갈 때 rt라는 벡터는 첫 번째 성분이 리미트 t가 a로 갈 때 ft, 두 번째 성분이 리미트 t가 a로 갈 때 gt, 세 번째 성분이 리미트 t가 a로 갈 때 ht 이렇게 되는 벡터다. 어렵지 않죠? 예, R3에 이렇게 속하는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럼 극한을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2번 볼까요? RT가 1 플러스 T3승 I 플러스 T2의 마이너스 T승 J 플러스 T분의 사인 TK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RT를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RT는 첫 번째 성분의 T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을 첫 번째 성분으로 갖고 두 번째 성분의 t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을 두 번째 성분으로 갖고 세 번째 성분의 t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을 세 번째 성분으로 갖는 벡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성분 함수의 t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성분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3승. t가 0으로 가니까 3승도 0으로 가요. 거기에 1 더한 것은 1로 가겠죠? 그래서 이 극한은 1이고요. t가 0으로 가면 여기 곱해진 t는 0으로 가는데 이것은 2의 0승 1로 가지요. 1과 0을 곱하면 0이 되겠죠. 두 번째 성분의 극한은 0입니다. 예, 세 번째 성분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사인 t 이것은 1학기 때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해서 계산한 바가 있었죠. 예, 0분의 0꼴이니까 t로 미분하면 1분의 코사인 t 그때 t가 0으로 가면 코사인 0,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 극한은 1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성분의 극한이 각각 1과 0과 1이니까 예, 우리는 이 벡터는 좌표로 표현하면 1, 0, 1이죠.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하면 1 곱하기 i 플러스 0 곱하기 j 플러스 1 곱하기 k니까 i 플러스 k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제 3번 보세요. 벡터 함수 rt가 1 플러스 t, 2 플러스 5t, 마이너스 1 플러스 6t 이렇게 정의된 곡선이다 그랬어요. 이 곡선을 설명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 가만히 보니까 rt가 첫 번째 성분은 1 플러스 t, 두 번째 성분은 2 플러스 5t,
세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1 플러스 6t. 그렇죠? 성분들이 전부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성분은 1, 2, 마이너스 1. 자, 그렇다면 이건 벡터의 덧셈으로 갈라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성분을 1, 2, 마이너스 1로 갖는 벡터하고 어떤 벡터의 덧셈이냐? t, 5t, 6t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의 덧셈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있는 것들을 보니까 전부 t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벡터의 스칼라 곱을 아니까 그 스칼라 t를 끄집어낼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성분은 1에 t가 곱해진 거고 두 번째 성분은 5에 t가 곱해진 거고 세 번째 성분은 6에 t가 곱해진 거니까 뒤에 있는 벡터는 1, 5, 6이라는 벡터에 t라는 스칼라를 곱한 그 결과가 되는 벡터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우리 11장 5절에서 배웠던 직선의 식이 보이네요. 여기가 지나는 점, 그렇죠? 그리고 t 곱해진 이 벡터가 방향 벡터가 되는 그런 직선의 식이죠. 그렇죠? 우리 직선의 식을 지나가는 점과 방향 벡터를 알면 지나가는 점 플러스 방향 벡터의 스칼라배 이런 식으로 구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로 설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직선이다. 그렇죠? 어떤 직선이냐? 1,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뒤에 있는 이 방향 벡터 1, 5, 6의 평행이 되는 그런 직선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차원 공간에다가 이 직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죠? 1, 2, 마이너스 1. 여기 점이 있다고 할까요?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1, 5, 6. 여기 벡터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이 벡터하고 평행한 거죠. 이 점을 지나가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과 이것은 평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직선의 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제 4번 볼까요? 벡터 방정식이 RT는 코사인 TI 플러스 사인 TJ 플러스 TK 이렇게 되는 곡선을 그려라 그랬어요. 자, 이 벡터 함수를 보니까 X 성분은 코사인 T, Y 성분은 사인 T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에 X 성분과 Y 성분을 제곱해서 더하면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제곱 T니까 1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곡선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런 식을 갖는 입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것이 3차원 공간에서 얘기가 되면 원기둥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기둥 위에 있는 곡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곡선은 원기둥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X성분, Y성분이 코사인 T, 사인 T로 표현됐으니까 코사인, 사인은 주기가 2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2파이마다 한 번씩 이게 2파이가 주기인 주기함수니까 X좌표하고 Y좌표는 2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되돌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즉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렇게 표현돼. 그 곡선을 보면 우리 앞에서 매개 변수 배울 때 배웠죠. 여기 t가 0이면 x성분, y성분은 코사인 0, 사인 0 이렇게 표현돼야 되니까 이것은 1,0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죠. 그래서 t가 0일 때 여기 있습니다. t가 2분의 파이가 되면 t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좌표가 이렇게 되니까 0,1이죠. 여기 y축상에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t가 0일 때부터 t가 2분의 파일 때로 이렇게 t가 증가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그렇다면 곡선은 이렇게 돌아요. 그렇죠? 이렇게 도니까 반식의 방향이죠. 그렇죠? 반식의 방향으로 x좌표, y좌표는 이렇게 이 원 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둥 위에서 x좌표, y좌표를 수직 사용하면
이 원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렇죠? 자, 근데 Z 성분은 T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Z가 T로 주어졌으니까 T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T가 증가하고 있다면 여기 Z 성분은 T로 주어졌으니까 T의 값이 커지면 Z의 값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Z축 양의 방향으로 곡선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Z축 양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것은 3차원 공간에서 원기둥이고, 그렇죠? 이렇게 원기둥입니다. 이렇게 XY 평면에다가 수직 사용하면 이 곡선의 식이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되는 식을 갖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T가 0이면 X성분, Y성분 1,0이니까 그때 Z성분 0이죠. 그럼 1,0,0 하는 것은 여기 있죠? 해서 T가 0이면 여기 있어요. 곡선 위에 점이. 그렇죠? T가 2분의 파이면 X성분, Y성분은 0,1이니까 여기 있는데 그때 T가 2분의 파이니까 Z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그렇죠? 여기가 있어요. T가 2분의 파이일 때. 그렇죠? 그렇다면 T가 0에서 2분의 파이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원기둥을 따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T가 파이일 때, T가 2분의 3파이일 때, T가 2파이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원기둥을 이렇게 감고 돌아가는 곡선이다. 어렵지 않죠? T를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움직여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도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어때요? 원기둥을 이렇게 감고 도는 곡선이에요. 나선이 생각나죠? 코일. 해서 이 곡선을 나선, 영어로는 힐릭스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이건 나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5번 보세요. 점 P의 좌표는 1, 3, 마이너스 2, Q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 3.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벡터 방정식과 매개 변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니까 앞에서 11장 5절에서 배웠듯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식 구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가는데 이 점에서 이 점까지만 딱 끊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P를 시점으로 갖고 Q를 종점으로 갖는 그런 선분의 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은 역시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에 겹치게 있을 거고요.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Q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어떤 정보가 있으면 되냐? 지나가는 점하고 방향 벡터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는 점을 P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방향 벡터는 P에서 Q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방향 벡터는 Q-P로 계산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운 대로 이 주어진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그 점을 X라고 쓸 텐데 여긴 공간 곡선이니까 그 점을 RT라고 써볼게요. 그렇다면 RT는 지나가는 점 P 플러스 방향 벡터 Q-P 이것의 스칼라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자, 이걸 정리하면 P와 Q를 가지고 정리해 볼까요? P는 여기 곱해지는 게 마이너스 T가 있으니까 여긴 1이 있고 1 마이너스 T 곱하기 P가 되죠. 플러스 여긴 T 곱하기 Q가 있죠. 해서 T, Q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P를 시점으로 갖고 Q를 종점으로 갖는 선분은 1 마이너스 T 곱하기 시점 이건 나중에 또 사용하니까 이 공식은 기억하셔야 돼요. 플러스 T 곱하기 종점.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1 마이너스 T 곱하기 시점 플러스 T 곱하기 종점. 어렵지 않죠? 뒤에 가서 많이 쓸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T의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시점에서 종점까지 딱 끊어야 선분이죠. 안 그러면 모든 T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직선 전체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t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라는 걸 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주었다면 t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 건 0이 곱해지니까 사라지죠. 여기는 1에서 0 빼면 1이니까 p가 되죠. 그렇죠? 그럼 시점이 되죠. 예, 그래서 t가 0이 되면 시점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t가 1이 되면 1-1, p에 곱해진 건 0이니까 이 앞부분은 없어지죠. 여긴 1 곱하면 그냥 q가 되죠. 그럼 종점이 되죠. 그래서 t가 1일 때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t가 0이면 시점이 되고 t가 1이면 종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t는 0부터 1까지만 움직이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p를 시점으로 갖고 q를 종점으로 갖는 선분의 방정식은 1-t 곱하기 시점 플러스 t 곱하기 종점. 그때 t는 0에서 1까지. t가 0이면 시점, t가 1이면 종점. 이렇게 끝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만드는 방법을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예, P라는 점을 지나가고 방향 벡터 금방 얘기한 것처럼 Q-P. 예, 이걸 방향 벡터로 갖는 그런 식을 설정했어요. 그럼 Q-P는 Q의 좌표에서 P의 좌표를 빼면 되니까 첫 번째 성분 1이죠. 두 번째 성분 뺄셈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세 번째 성분 뺄셈하면 5가 돼요. 그래서 Q-P는 1, 마이너스 4,5. 그렇죠? 자, 그렇다면 RT는 지나가는 점 플러스 방향 벡터의 스칼라배. 그렇죠? 그래서 정리한 것이 1-t 곱하기 시점 플러스 t 곱하기 종점. 이렇게 계산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계산을 예, 여기 이렇게 써보면 p 1,3,-2 플러스 t 곱하기 q-p 여기 계산한 것 됐죠? 예, 그걸 정리한 겁니다. 즉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해도 똑같은 거고요. 예, 공식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한 결과 1 플러스 t, 3 4t, 마이너스 2 플러스 5t 이렇게 주어진다. 어렵지 않죠? 그때 t는 0부터 1까지다. 예, 꼭 기억하시고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벡터 방정식을 만들었으니까 매개 변수 방정식은 각각 x, y, z를 예, 지명해 주면 돼요. 그렇죠? x 성분 여기 1 플러스 t다 주면 되고요. y 성분 3-4t다 라고 놓으면 되고요. z 성분 마이너스 2 플러스 5t다 라고 두면 되겠죠. t는 역시 0부터 1까지다 잊지 마시고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얘기, 예, 12장 2절 볼까요? 예, 벡터 함수의 도함수와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벡터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벡터 함수의 극한은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성분별로 극한을 계산해서 그걸 성분으로 주면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1학기 때 역시 수학적 사고에서 일변수 함수의 도함수를 배웠어요. 근데 그 도함수는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역시 극한을 성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도함수도 성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가볼게요. 벡터 함수가 주어졌어요. R에서 R3로 가는, 즉 R의 부분집합에서 R3의 부분집합으로 가는 어떤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R에서 R3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그럴 때 벡터 함수 R에 대해서 그 도함수는 R' 하고 표현할 텐데 예, 변수가 t니까 R'(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거고요. 즉 R'(t라는 것은 벡터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또는 역시 수학적 사고에서 일변수 함수의 도함수 기호를 비슷하게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함수 ft를 미분한다 그러면 dt분의 df 이런 식으로 썼죠. 그렇죠? 그것처럼 R'(t를 dt분의 dr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런데 dt분의 dr 또는 R' 하는 것은 벡터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dt분의 dr이라고 했다고 해서 1학기 때 그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것하고 혼동해서 야, 이거 계산하면 스칼라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벡터입니다. 예, 벡터로 정의를 할 거고요.
예, 정의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똑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예, 우리 일변수 함수의 도함수처럼 똑같이 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rt 플러스 h 마이너스 rt. 그렇죠? 예, 우리 일변수 함수의 도함수 그 모양이죠. 똑같아요. 자,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rt는 벡터 함수니까 성분이 있어요. ft, gt, ht. 그렇죠? x 성분을 ft, y 성분을 gt, z 성분을 ht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R'T는 금방 정의한 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rt 플러스 h 마이너스 rt. 그렇죠? 그런데 rt라는 건 벡터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rt 플러스 h는 t 자리에 t 플러스 h를 대입한 거죠. 그렇다면 각 성분의 t 자리에 t 플러스 h를 대입하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벡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rt 플러스 h라는 벡터는 x 성분이 ft 플러스 h, y 성분은 gt 플러스 h, z 성분은 ht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벡터죠. 빼기를 rt는 ft, gt, ht. 그렇죠? 이건 벡터의 뺄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을 계산하면 위에 분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분자 계산해 볼까요? 뺄셈, 우리 알고 있죠? 첫 번째 성분끼리 뺄셈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뺄셈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뺄셈해서 그걸 각각 그 위치에 놓으면 되죠. 그때 얻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성분은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두 번째 성분은 gt 플러스 h 마이너스 gt, 세 번째 성분은 ht 플러스 h 마이너스 ht. 그렇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벡터에 h분의 1이라는 스칼라가 곱해진 거네요. 스칼라 곱배웠죠. 각 벡터의 성분에 똑같이 이 스칼라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성분도 두 번째 성분도 세 번째 성분도 h분의 1을 곱합니다. 그렇게 얻은 벡터는 첫 번째 성분 여기에 h분의 1을 곱하면 h분의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그렇죠? 두 번째 성분에다가 h분의 1 곱하면 h분의 gt 플러스 h 마이너스 gt. 그렇죠? 세 번째 성분에 h분의 1 곱하면 h분의 ht 플러스 h 마이너스 ht. 그렇죠? 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 벡터 함수의 극한이니까 첫 번째 성분의 극한, 두 번째 성분의 극한, 세 번째 성분의 극한을 성분으로 갖는 벡터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성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이게 뭔가요? 이 일가 함수, 이 일변수 함수 ft의 도함수죠. 그렇죠? 두 번째 성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t 플러스 h 마이너스 gt, gt의 도함수죠. 그렇죠? 세 번째 성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t 플러스 h 마이너스 ht. 이건 뭔가요? ht의 도함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벡터 함수 성분이 ft, gt, ht 이렇게 되는 벡터 함수 rt의 도함수는 각각의 성분 함수를 미분해서 그걸 성분으로 갖는 벡터다. 첫 번째 성분 미분해서 f't, 두 번째 성분 미분해서 g't, 세 번째 성분 미분해서 h't.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도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어렵지 않아졌어요. 성분별로 미분하면 됩니다. 극한을 성분별로 계산했듯이 도함수 미분도 성분별로 미분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벡터 함수 R이 있었어요. R에서 R3로 가는 벡터를 함수 값으로 갖는 그런 함수, 벡터 함수가 있었어요. 그 함수의 도함수 R' 또는 R't 또는 dt분의 d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뒤에 가서 이걸 이용할 거예요. 양쪽에 dt를 곱하면 dr은 R't 곱하기 d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뒤에 한 15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또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R't가 어떻게 정의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의 극한이다라는 뜻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 h분의 rt 플러스 h 마이너스 rt. 그렇죠? rt 플러스 h 어떤 벡터예요. rt 어떤 벡터고요.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분자라는 것이 어떤 벡터인데 계산을 보니까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뺀 것으로 계산했어요. 우리 벡터의 계산법이 뭐였어요? 바로 종점 마이너스 시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분자가 얘기해주는 벡터라는 것은 RT 플러스 H를 종점으로 갖고 RT를 시점으로 갖는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벡터에다가 H분의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한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그렇게 만들어진 그 벡터가 H가 0으로 갈 때 어디로 가까이 가냐? 당연히 벡터들이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어떤 벡터겠죠. 그렇죠?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당연히 어떤 벡터가 됩니다. 그 벡터가 어떤 벡터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RT라는 곡선이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방향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H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H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수도 있고 H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 끝나면 다시 한번 똑같이 그려보세요. 이 경우만 가지고 얘기할 텐데 이 경우도 방향이 두 번 바뀌어서 똑같아집니다.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곡선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H가 0보다 크니까 T하고 T 플러스 H는 T 플러스 H가 더 큰 값이죠. 0보다 큰 걸 더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T 플러스 H가 이 방향 쪽으로 더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방향 쪽으로, 양의 방향 쪽으로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RT라는 이 벡터를 이 곡선 위에 여기 있다고 하면 RT 플러스 H는 H가 0보다 큰 쪽에서 계산이 되었다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RT 플러스 H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RT 플러스 H에서 RT를 뺀 벡터는 이걸 종점으로 갖고, 그렇죠? 이걸 시점으로 갖는 그런 벡터니까 RT에서 RT 플러스 H를 향하는 이런 화살표가 되죠. 이게 바로 RT 플러스 H 마이너스 RT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H분의 1이라는 스칼라를 곱했으니까 이 벡터의 스칼라를 곱했다? 이 벡터하고 겹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선상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처럼 그렸는데 이렇게 더 길게 그렸다면 H분의 1이 1보다 크다는 뜻이고요. H분의 1이 1보다 작게 되는 수도 있겠죠. 계산하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보다 짧게 그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하고 겹쳐져 있는 방향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같은 선상에 있는 벡터에. 그렇다면 이제 그 벡터에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할 텐데 h를 0으로 보내보세요. h가 0으로 가면 rt 플러스 h는 이 곡선, rt라는 이 곡선을 따라서 점점 이렇게 rt 쪽으로 향하겠죠. h가 0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rt에서 rt 플러스 h를 연결하고 h분의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한 이 벡터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h가 0으로 가면 이 rt를 시점으로 갖는 rt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 벡터가 되지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접선 벡터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R'T라는 이 벡터는 이 곡선의 근 접선 벡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딘가요? RT가 시점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벡터를 배울 때는 항상 표준 위치를 가지고 계산을 했고 시점을 원점에 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공간 곡선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R'T를 얘기할 때는 그 시점을 원점 말고 이 곡선 위에 있는 RT라는 점으로 옮겨놓고 얘기한다. 그렇죠? 이제 벡터의 시점을 어딘가에다가 옮겨놓고 얘기할 수 있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R'T는 접선 벡터다. RT라는 공간 곡선에 그은 접선 벡터다. 어디서 그은 거냐? 이 접선 벡터의 시점이 어디냐? RT에서 시작하는 거다. 시점은 RT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럴 때 그렇다면 그 접선 벡터 R'T하고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의 이름을 단위 접선 벡터라고 해요. 유닛 텐전트 벡터. 텐전트라는 뜻으로 대문자 t라고 쓸 거예요. 변수가 t니까 t라고 쓰는 것은 t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벡터 배울 때 배웠죠? 어떤 벡터 A가 주어졌을 때 그 A라는 벡터와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A를 A의 크기 분의 1 하는 스칼라하고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R'T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는 R'T에다가 그것의 크기 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R'T의 크기 분의 R'T다. 어렵지 않죠? 단위 접선 벡터 구하는 방법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1번 보세요. RT가 1 플러스 T 3승 I 플러스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J 플러스 사인 2T K다. 도함수를 구해라. 두 번째, T는 0인 점에서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도함수부터 계산해 볼까요? R'T.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성분별로 미분하면 돼요. 첫 번째 성분 1 플러스 T 3승 T로 미분하면 3T의 제곱. 그렇죠? 두 번째 성분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미분하면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법칙 씁니다. T 미분하면 1, 2의 마이너스 T승은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T는 그냥 곱하고 이거 미분해 곱할 텐데 이거 미분하면 이거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T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T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래서 T2의 마이너스 T승을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T승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이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성분 사인 2t를 미분하면 사인 어쩌고 코사인 어쩌고. 근데 어쩌고가 있으니까 연쇄 법칙. 어쩌고 2t를 미분하면 2. 그렇죠? 곱해줘야 되죠. 다 됐죠. 그래서 R'T를 계산했습니다. R'T는 이렇게 각각의 성분을 미분해 얻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t가 0일 때 단위 접선 벡터를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 시점은 이 단위 접선 벡터 시점은 시점 예 R0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R0라는 것은 여기 t에다가 0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 0 대입하면 1이죠. 그렇죠? 여기다 0 대입하면 0승은 1인데 0 곱하면 0이죠. 그렇죠? 여기다 0 대입하면 사인 0인데 사인 0은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0 대입하면 1, 0,0 이건 i라고 쓰는 표준 기저 벡터 중에 하나죠. 그렇죠? R0은 I입니다. 예, 이게 시점이 된다. 그렇죠? 자, 그럼 R'0 계산해 볼까요? R'0은 여기 R', 여기 T에다가 0 대입하면 돼요. 첫 번째 성분 0이지요. 두 번째 성분 0승 1이고 0 곱한 건 0이고 그렇다면 1이죠. 그래서 J, 그렇죠? 예, 여기 0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이죠. 그럼 2 곱하면 2죠. 세 번째 성분은 2. 첫 번째 성분은 0, 0,1,2 그렇죠? 해서 J 플러스 2K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R'0이 J 플러스 2K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럼 R'0의 크기 루트 좌표의 제곱 더한 거. 그렇죠? 예, 그렇다면 루트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하면 5가 되죠. 루트 씌었으니까 루트 5. 그렇죠? 자, 그렇다면 T0은 R'0의 크기분의 R'0입니다. R'0의 크기는 루트 5였어요. 루트 5분의 1. 그렇죠? 그것을 R'0에 곱하면 돼요. R'0은 J 플러스 2K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5분의 1을 곱하면 루트 5분의 1J 플러스 루트 5분의 2K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T가 0일 때 단위 접선 벡터, 예, 그 벡터는 이렇게 좌표를 갖는 벡터인데 그 시점이 어디냐? R0, I라는 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벡터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보세요. RT가 루트 TI 플러스 E 마이너스 TJ.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은 R2에 있네요. 평면 곡선이네요. 그렇죠? 2차원 벡터 함수가 되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이 벡터 함수에 대해서 R'T를 구하고 R1과 R'1을 그려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우선 R'T 계산합니다. 성분별로 미분하면 되겠죠. 첫 번째 성분 루트 T 미분하면 2루트 T분의 1.
두 번째 성분 2-t 미분하면 2는 상수니까 0이고 마이너스 t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그렇죠? 예, 해서 R'T는 2루트 t분의 1i 마이너스 j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R1과 R'1을 계산하는 것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R1은 여기 t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루트 1, 1이니까 i. 그렇죠? 여기다 1 대입하면 2-1, 1이니까 플러스 j. 그렇죠? R1은 i 플러스 j. R'1은 여기 R'이 있으니까 여기 t 자리에 1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루트 1, 1이니까 2분의 1 첫 번째 성분. 그렇죠? 여기는 t하고 관계없으니까 항상 상수로 마이너스 1. 그렇죠? 해서 2분의 1i 마이너스 j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그려야 돼요. 그리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곡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여기 접선 벡터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성분을 보니까 이 곡선은 x 성분이 루트 t예요. y 성분은 2-t예요. 근데 t는 루트 t를 제곱하면 돼요. 그렇죠? 루트 t를 제곱하면 되는 건데 x가 루트 t니까 이건 x제곱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값은 2-x제곱이죠. 자, 그러니까 이 곡선의 식은 y는 2-x제곱하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x가 루트 t라고 주어졌으니까 루트 t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x 계산한 것이 0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물선 중에서 y는 2-x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포물선 중에서 x가 0 이상인 곳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우선 곡선은 예, y는 2-x제곱 x가 0일 때 y값 2가 되겠죠. 예, 이쪽 왼쪽도 이렇게 있는 포물선이지만 x가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0 이상이 되니까 이 0보다 작은 쪽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물선에.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긴 2고요. 여기 x의 값, 요건 y가 0 되는 곳이니까 예, y가 0 되려면은 t가 2가 돼야 되죠. 그럼 t가 2면 x는 루트 2지요. 그래서 여기 이 포물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루트 2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RT가 그려졌습니다. 그렇죠? 예, RT는 이렇게 곡선, 이 포물선의 반쪽 그리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벡터를 그릴까요? R1 하는 것은 당연히 C점이 원점이지요. 그렇죠? C점 원점에다 그대로 그리면 돼요. I 플러스 J니까 좌표로 쓰면 1,1이에요. 그렇죠? X성분 1이고 Y성분 1인 곳이 여기 있네요. 이 점. 그렇다면 원점에서 이렇게 이 점까지 연결하는 화살표가 생기죠. 이 벡터가 바로 R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R'1은 C점이 어디라고 했어요? R'1의 C점은 R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R1 여기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가 C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접선 벡터를 그어야 되겠죠. 근데 그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축 방향으로 2분의 1 가야 되죠. 그럼 오른쪽으로 2분의 1. 그렇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1만큼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점, 시작하는 점에 Y좌표가 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1 위치에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X축에 닿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접선 벡터는 이렇게 X축에 딱 닿는 순간에 끝난 거죠. 됐죠? 예, 이 화살표 R1을 시점으로 갖는 이 곡선 RT의 근 접선 벡터. 이 접선 벡터가 R'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보세요. 예, 매개변수 방정식 x는 2 코사인 t, y는 사인 t, z는 t. 예,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을 갖는 나선, 이 나선에 대해서 점 0,1,2분의 파이 예, 여기에서 접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가볼까요? 예, 이것이 나선이다라는 것은 코사인, 사인이 주어져 있으니까 예, x값을 2로 나누면 2분의 x, 그건 코사인 t. 그렇죠? 나눠서 정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코사인 t를 제곱한 것하고 y, 그냥 사인 t죠? y를 제곱한 것하고 더하면 1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만든 것은 2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라는 거니까 이건
타원 기둥이죠. 그렇죠? 예, 타원 기둥을 이렇게 감고 도는 그런 나선입니다. 예, 이 시간 끝나고 나면 그려보세요. 이 타원 기둥까지. XY 평면의 타원 그리고 그걸 Z축으로 쭉 예, 잡아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타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둥이 생기죠. 그 기둥을 가지고 t가 0일 때, t가 2분의 파이일 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점을 찍어서 곡선 방향까지 그려보시면 됩니다. 연습해 보세요. 자, 이 나선에 대해서 0,1,2분의 파이라는 이 점에서 접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접선 벡터를 알죠? 접선 벡터는 R'으로 계산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접선이라는 것은 접선 벡터하고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점을 여기 0,1,2분의 파이로 갖고 당연히 이 점에서 접선 벡터, 그걸 방향 벡터로 갖는 직선의 식을 구하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우리 11장 5절에서 배운 대로 직선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점과 방향 벡터가 필요합니다. 그걸 구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점이 t가 얼마일 때 있는가라는 걸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rt의 식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x좌표, y좌표, z좌표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x좌표는 코사인 t로, y좌표는 사인 t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걸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z는 그냥 단순하게 t라고 주어졌으니까 t가 얼마일 때 이 점인가라는 걸 보려면 z좌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t가 2분의 파이일 때다라는 걸 바로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은 t가 2분의 파이일 때니까 다시 얘기하면 r 2분의 파이라는 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에서 계산합니다. 예, 이제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방향 벡터를 계산해야 되니까 R'T가 있어야 돼요. R'T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성분별로 미분합니다. 미분해 볼까요? X성분 2 코사인 T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T, Y성분 사인 T 미분하면 코사인 T, Z성분 T를 T로 미분하면 1.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R'T를 계산했어요. 접선 벡터. 그런데 이 점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T가 2분의 파이일 때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에서의 접선 벡터는 R' 2분의 파이,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T에다 2분의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파이, T에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세 번째 성분은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T하고 관계없이 1. 됐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2, 0,1이죠. 됐죠? 자, 그렇다면 방향 벡터를 하나 계산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접선은 지나가는 점은 0,1,2분의 파이, 방향 벡터, 즉 그 직선이 평행인 벡터, 그 벡터는 마이너스 2, 0,1이다. 됐죠? 그렇다면 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식 어떻게 되나요? 그 식의 그 임의의 점을 알파 t라고 한다면 알파 t는 지나가는 점 0,1,2분의 파이 플러스 방향 벡터 마이너스 2, 0,1에 스칼라배 t 곱하면 되죠. 다 됐죠? 자, 그럼 매개변수 방정식 x, y, z를 정리해 볼까요? x는 0 마이너스 2t 해서 마이너스 2t고요. y는 1 플러스 0t 그러니까 y는 1이고요. z는 2분의 파이 플러스 1t 해서 2분의 파이 플러스 t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해봤습니다. 예,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 공간곡선에 대한 이론을 얘기할 때 미분하는 방법이 필요해서 미분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벡터 함수의 성분을 그대로 각각 미분해서 성분으로 주면 되니까 우리가 1학기 때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그 미분의 법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하는 그 법칙을 그냥 결과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벡터 함수 UT와 BT 더해놓은 그런 벡터 함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의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를 더하면 돼요. 덧셈에 대해서 풀립니다. U'T 플러스 B'T. 스칼라 곱은 역시 이 미분하는 연산자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UT에 알파라는 스칼라를 곱했다 그러면 알파는 스칼라입니다. 그 스칼라는 나가서 거기다가 U'T 곱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UT에 FT는 스칼라 함수입니다. 스칼라 함수, R에서 R로 가는 함수.
예, 벡터 함수는 u, v 이런 식으로 썼고요. 스칼라 함수는 f, g, h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스칼라가 곱해진 것은 그대로 곱으로 가면 돼요. 예, 그런데 이것도 변수니까 함수니까 미분하는 규칙 그대로 주면 됩니다. 예, 곱법칙처럼 계산하면 돼요. f'(t), ut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ft 놔두고 u'(t) 미분에 곱하고 어렵지 않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내적과 벡터 곱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곱법칙처럼. 내적은 내적으로, 벡터 곱은 벡터 곱으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u.b를 미분해라 그러면 예, 교대로 미분해서 다트를 계산하면 됩니다. u 미분한 거 u'하고 b는 그냥 놔두고 다트 u'.b 내적 계산한 거예요. 플러스 반대로 u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b는 미분한 거하고 내적 다트 u.b' 어렵지 않죠? 예, 다트를 벡터 곱으로 바꿔도 똑같아요. u 곱하기 b를 미분해라 그러면 교대로 미분해서 곱하기 하면 됩니다. u' 곱하기 b 플러스 u 곱하기 b'. 어렵지 않죠? 예, 합성되어 있다 그러면 연쇄법칙 똑같이 쓸 수 있어요. u 안에 있는 변수가 예, 어떤 함수다, ft다. 예, 이렇게 표현됐다면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대로 바깥에 있는 거 u' 계산하시고요. ft를 변수로 해서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안쪽에 있던 ft를 미분해서 다시 한번 곱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결국은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그 규칙이 거의 다 비슷하지요.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예, 벡터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벡터 함수에 대해서 예, 적분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미분도 성분별로 똑같이 정의를 했죠? 적분도 똑같아요. 부정적분이나 정적분이나 성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벡터 함수 RT가 주어졌을 때 FT, GT, HT 이걸 X성분, Y성분, Z성분으로 갖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럴 때 그런 벡터 함수의 부정적분 인티그럴 RT, DT 이것은 첫 번째 성분의 부정적분을 첫 번째 성분으로 두 번째 성분의 부정적분을 두 번째 성분으로 세 번째 성분의 부정적분을 세 번째 성분으로 가지면 돼요. 자, 그러니까 원시함수, 대표 원시함수 FT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적분상수 C1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성분도 원시함수, 대표함수 GT가 있을 거고 예, 적분상수 C2가 있겠죠. 세 번째 함수도 대표함수 HT에다가 원시함수, 거기다가 적분상수 C3 이렇게 더해준 것이 값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FT, GT, HT 예, 이렇게 원시함수만 이렇게 쓰고요. C1, C2, C3로 이루어지는 이 적분상수가 만드는 벡터는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써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정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RTDT가 뭐냐? 역시 벡터예요. 예, 첫 번째 성분의 예, 정적분을 첫 번째 성분으로, 두 번째 성분의 정적분을 두 번째 성분으로, 세 번째 성분의 정적분을 세 번째 성분으로 갖는 벡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 하나 풀어보고 예,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제 4번 보세요. RT가 2 코사인 TI 플러스 사인 TJ 플러스 ETK다. 그럴 때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RT, DT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선 부정적분이 계산돼야 되죠. 인티그럴 RT, DT. 첫 번째 성분 적분한 거 원시함수 쓰고 플러스 적분상수 C1 있을 거고 두 번째에서 C2, 세 번째에서 C3. 그걸 C라고 그냥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원시함수만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예, 2 코사인 T 적분하면 2 사인 T지요. 그럼 첫 번째 성분은 2 사인 T. 사인 T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지요. 두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T. 2T 적분하면 T제곱이죠. 세 번째 성분은 T제곱. 다 됐죠? 예, 해서 부정적분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정적분, 원시함수를 가지고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RTDT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시함수만 가지고 와요. 예, 2 사인 t i 마이너스 코사인 t j 플러스 t제곱 k. 예, 이걸 가지고 구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렇죠? 첫 번째 성분부터 예, t에다가 2분의 파이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사인 2분의 파이 1이죠.
사인 0, 0이지요. 1에서 0 빼주면 1이지요. 앞에 2 곱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성분 2가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성분 마이너스 코사인 t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니까 첫 번째 성분 0이지요. 그렇죠? 예, 0 대입한 걸 빼줄 텐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0, 코사인 0은 1이죠.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플러스 1이죠. 그렇죠? 두 번째 성분 1이고요. 세 번째 성분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제곱해서 4분의 파이 제곱. 0 대입하면 제곱해도 0이죠. 예, 그러면 계산하면 4분의 파이 제곱. 어렵지 않지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 이 벡터 함수, 즉 공간 곡선에 대해서 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